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이 급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겠죠. 특히 매수자들 측면에서 본다면 1단계로 본다면 외지인들의 가수요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오로지 투자 이익의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 따라서 가수요가 됐죠. 이러한 가수요가 증가될 때 가수요자들이 막 매수를 할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2단계로 본다면 현지인들 가수요까지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특히 현지 유주택자들이 우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 나도 집 한 채 더 사놓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3주택 4주택 해서 나도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거고, 현지 부동산들이 지금 외지인들 와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사재에 끼고 있어. 이 지역 아파트 오를 것 같아.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가미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현지인들의 가수요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집값과 전세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실수요자들, 그래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전세 기간 만기가 도래된 이후 집값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 만기 시 영끌과 비트로 3단계 현지인들의 실수요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3단계까지 즉 현지인들의 실수요 추격 매수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놓고 볼까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인데 2021년 8월 넷째 주, 즉 작년 8월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2020년 10월달, 11월달 이거 보면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이런 시기는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집값 급등에 따른 매수세가 급증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제 2021년 8월달, 즉 2021년 8월달이라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 가격도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까지 이루어지고 2021년 8월달 이후는 이제 3단계 상승, 현지인들의 실수요 추격 매수. 그래요. 세입자들이 이제는 뭐 영끌이든 비틀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러한 수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집값 상승의 1단계부터 3단계 이런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로 전북일보에 의하면 치솟는 군산 아파트 가격,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시급하다 해서 외지인들의 군산 아파트 거래 비율이 2019년도에는 30%, 2020년도에는 38%, 2021년에는 44%에 도달하였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군산 아파트 가격 급등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처럼 2019년, 2020년, 2021년 외지인들이 군산 쪽 아파트를 막 매집을 시작하니까 군산 쪽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실수요가 아닌 외지인 가수요자들의 특정 지역 투자는 집값과 전세금 급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군산의 외지인 투자가 현재 28%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수요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요, 발길 끊긴 원정 투자, 외지인 거래 2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외진 비중인데요. 1월달에 27.3%, 2월달에 28.7%, 3월달에는 30.4%, 4월달에는 30.6%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외진 비중. 그리고 올해 5월달에는 29.5%, 6월달에는 26.9%, 7월달에는 25.5%로 외진 아파트 매수세가 서서히 이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4월달 대비해서는 거의 5%나 이렇게 급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외진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이 안 올라가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집값이 올라가면 외진들의 매수세가 더 증가되겠죠.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진 매수세가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전세금이 안 올라가서. 맞아요. 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세금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금이 올라가.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매매 금액을 올리고, 그럼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추월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월한 요 전세 금액을 가지고 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요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매매 금액도 안 올라가고 전세 금액도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세 금액은 낮추어서 세입자 구하기가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진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초급등 여파. 맞아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고 전세 끼고 투자를 했는데 나는 금리 인상과는 상관없을 거 아니야? 즉 전세를 낀 투자,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겠어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그러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이 전세집 낮추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전세 금액이 조금이나마 싼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외진 매수세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있는 집조차 관리가 힘들어. 그래요. 있는 집조차, 세입자가 있는 집조차 지금 관리가 힘든데 지금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달라 이런 분위기인데 기존에 있는 세입자의 관리조차도 안 되는데, 그리고 전세 금액도 계속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한다? 글쎄요. 이런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그렇죠. 혹시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은행 돈을 이용해서 기존의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행 돈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런 깡통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진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